안녕하세요, 임준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팝5 완전 정복을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파3를 굉장히 편해하시고 팝5만 가면은 좀 두려워하시는 여성분들, 여성 골퍼분들, 그리고 남성 골프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팝5를 완전 정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저희가 팝5를 좀 완전 정복하자라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파3, 파4, 팝5 이 세 개의 홀 중에서 어느 홀이 가장 편하냐 혹은 어느 홀이 가장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열의 10분 정도가 나는 파3가 가장 쉽고 팝5가 가장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팝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드라이버를 쳐야 되고 세컨샷으로 좀 더 어려운 우드나 하이브리드 혹은 롱아이언 같은 경우로 세컨샷을 공략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파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이언만 쳐도 한 번에 그린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파3가 훨씬 더 편하고 팝5가 훨씬 더 어려운 이러한 느낌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파3에서가 조금 더 스코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파5는 선수들에게 기회의 홀이라고 그래서 이제 투혼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다던가 혹은 파5에서의 이제 버디 확률이 혹은 내가 그날의 이제 스코어를 결정짓는 그런 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 선수들과의 팝5의 차이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팝5를 오늘 제가 좀 정복하실 수 있게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팝5 세컨샷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팝5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팝5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팝5 세컨샷을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보통 저희가 18홀을 치게 되면 팝5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저희가 홀 설계를 할 때 팝5 2개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요. 팝5 나머지 2개 정도는 서비스 홀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치시냐면 팝5만 가면 나는 무조건 이거를 친다. 팝5만 가면 나는 무조건 7번 아이언만 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나 우드 같은 클럽이 어렵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것만 쳐야지 아니면 남은 거리가 길게 남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긴 것만 써야지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내가 지금 이 홀을 치고 있는 이 전장 그리고 여기 길이에 따라서 내가 이 세컨샷을 어떻게 공략하시는지가 이제 팝5를 첫 번째 세컨샷을 공략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5 2개가 쉽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팝5에서 많이 쓰는 클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3번 우드, 그리고 드라이빙 아이언, 그리고 3번 드라이빙 아이언, 그리고 4번 아이언까지 거의 웬만하면 팝5에서 세컨샷으로 요 4개의 클럽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레슨을 해드릴 때도 요 3번 우드 지금 쓰실까요? 요 하이브리드 쓰실까요? 하면은 대다수 분들이 그거는 실수가 날까봐 그거는 무서워서 내가 쓰지를 못합니다 라는 답변이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팝5 2개 홀 쉬운 팝5 2개 홀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우드를 쉬운 팝5에서는 좀 더 이런 우드를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더 어려운 팝5 2홀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3온이나 4온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4번 아이언 혹은 많은 분들 5번 아이언 어려워하시지만 5번 아이언 이런 거를 이제 공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략하는 세컨샷 공략하는 게 우드로 공략하느냐 아이언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드를 잘 친다라는 가정하에 우드를 잘 쳐놓으면 남은 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언을 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거리가 남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쉬운 홀에서 얘를 더 연습을 하시고 어려운 홀에서 왜 더 아이언을 치라고 말씀드리냐면 골프는 자신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홀에서 더 어려운 클럽을 연습을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어려운 홀에서 이런 어려운 우드를 연습했을 때는 훨씬 더 실수가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홀에서는 이런 아이언과 같은 클럽으로 레이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컨샷에 공략을 하실 때 내가 우드를 잡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홀에서는 우드를 어려운 홀에서는 아이언을 잡는다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남은 거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은 거리. 저는 지금 우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드를 제가 쳐볼 건데 제가 이제 우드 비거리가 한 230에서 240 정도 비거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5라는 홀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우드를 파5 세컨샷을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투온을 노릴 때만 이 우드라는 클럽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우드를 잡았을 때 내가 남는 거리, 내가 이 파5에서 우드를 잘 맞게 되면 한 20m에서 30m는 남겠다. 혹은 이거를 치게 되면 이제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클럽을 잡았을 때 거의 올라간다거나 그린 앞까지 갈 수 있을 때만 저는 이 클럽을 사용합니다. 그 홀이 저한테는 쉬운 홀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는 무조건 저도 3온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 세컨샷으로 무조건 이 우드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좀 버디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이걸 치면 올라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3번 우드를 공략하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좀 저도 어려운 홀일 때는 이런 4번 아이언을 잡고 어차피 여기는 투혼이 안 되기 때문에 4번 아이언을 잡고 제가 4번 아이언이 비거리가 한 180 정도 나가게 되는데 4번 아이언을 치고 나서 남는 비거리 내가 여기서 어렵지만 4번 아이언을 치면은 서드샷으로 한 100m가 남겠다. 혹은 80m가 남겠다. 좀 피칭보다 제가 120m를 피칭을 치지만 피칭보다 조금 더 많은 비거리가 남겠다 싶을 때는 그에 대비한 서드샷을 이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5 세컨샷을 내가 아이언으로 공략을 할지 혹은 우드로 공략을 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나만의 무기로 이제 연습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파5의 타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파5 세컨샷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라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클럽인 이런 드라이빙 아이언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빙 아이언은 하이브리드랑 아이언이랑 이렇게 좀 붙어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클럽이랑 아이언이라는 클럽이랑 조금 더 이제 융합해서 만든 클럽을 이런 드라이빙 아이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드라이빙 아이언으로는 거의 실수를 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클럽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다른 클럽으로 변경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럽을 잡았을 때는 거의 똑바로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불안할 때 파5 세컨샷에서 이거는 3번 우드로 치기도 좀 애매하고 아이언 치기도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안전하게 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요거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5에서의 저의 무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3번 우드가 아니라 요게 거의 저만의 무기예요. 3번 우드는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공격적으로 칠 때 내가 스코어를 좀 줄여내야겠다라고 할 때만 그 클럽을 쓰는 거지만 요 드라이빙 아이언은 저는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하이브리드가 편한지 우드가 편한지 혹은 롱아이언이 편한지 이런 클럽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나는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내가 그래도 어느 클럽이 편할지를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안 쓰고 이 드라이빙 아이언을 쓰는 이유가 하이브리드를 쓰시면 좀 더 왼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왼쪽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리드라는 클럽은 클럽 특성상 클럽이 옵셋돼 있다 그래서 헤드가 살짝은 닫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쳤을 때 공이 좀 왼쪽으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오히려 5번 우드라던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드라이빙 아이언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 때의 특징이 먼저 내 스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스윙이 조금 더 쓸어치는 쪽에 가까운지 혹은 좀 더 찍어치는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우드류가 좀 더 편한 클럽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하이브리드가 좀 더 편한 클럽이 될 수 있고요. 아이언이 조금 더 편한 클럽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쓰러칠 줄도 알고 찍어칠 줄도 알아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브랜드, 본인에게 맞는 이제 도수에 따라서 클럽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스윙을 내가 쓰러쳐야지 하고 바로 쓰러친다거나 찍어쳐야지 하고 바로 찍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스윙에 따라서 클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상대적으로 좀 찍어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찍어 맞는 분들. 그래서 찍어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조금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쓸어 맞는다거나 과도하게 올려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왼쪽으로 훅성 공이 나올 수 있는 클럽이에요. 근데 찍어 때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이 좀 더 똑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도 내가 아이언을 칠 때 혹은 드라이버를 칠 때도 좀 더 나는 찍어 맞는 스타일이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라는 클럽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서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쓰러치는 분들, 평소에도 나는 아이언도 디봇이 잘 안 나고 드라이버도 좀 탄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이브리드라는 클럽보다는 5번 우드, 좀 더 높게는 7번 우드까지도 제가 사용을 해보시라고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평소에도 좀 내가 쓸리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하이브리드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5번 우드를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쓸리는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여태껏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드류도 잘 맞을 수 있구나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무기를 찾을 때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이런 드라이빙 아이언이라는 클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3번 우드, 5번 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언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3번 아이언, 그리고 요거는 2번 아이언 대용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이언이 편한지 하이브리드 우드가 편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당연히 아이언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언은 바로 내가 안 쳐버리고 바로 하이브리드랑 우드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도 쉽게 나온 클럽이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도를 해보셔야지 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요런 좀 생각보다 제가 지금 3번 아이언도 조금 얇지 않고 조금 이제 두껍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생각보다 요런 4번 아이언 혹은 3번 아이언까지도 좀 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거 너무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가 세컨샷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무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파5가 공략하기가 편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파5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파5 가게 되면 일단 급하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티샷을 쳤고 세컨샷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편하지 않은 이런 긴 클럽들을 쳐야 되다 보니까 스윙이 벌써 급해지고 막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파5에서 실수를 줄이려면 일단 첫 번째, 그립을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컨샷 혹은 좀 롱아이언 칠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긴 클럽을 잡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립을 짧게 잡는 게 훨씬 컨택적으로나 방향적으로나 훨씬 더 유리한 샷 연습 방법이에요. 클럽을 짧게 잡으면 비거리가 적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클럽을 짧게 잡아서 공의 컨택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럽을 짧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틈 조금 더 오버해서 좀 더 아예 그립에, 옆에서 보시면 거의 그립의 끝까지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이게 평소 비거리가 한 210 정도 나가는데 비거리를 한번 이렇게 잡고도 더 세게 안 치고 편안하게 쳐볼게요. 짧게 잡고도 임팩트가 잘 나오게 되면 비거리는 생각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릴이 지금 204m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m밖에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비거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짧게 잡을수록 가운데를 맞추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또 우드를 어려워하시니까 우드에 관한 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우드를 안 잡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너무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클럽을 잡았을 때 너무나 많은 미스샷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클럽을 못 쳐. 그래서 마치 장식품처럼 그냥 백에다가만 꽂아두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를 내가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짧게 잡아주실 거고요. 짧게 잡은 상태에서 팔로우를 치다가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이 이거예요. 제가 당연히 스윙을 할 때는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스윙이고 좋은 연습인데요. 이미 이 우드라는 클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윙 자체가 끝까지 헤드를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이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가 얘를 잡고 끊어서 한번 쳐보고 다음에 끊어서 세게 안 칠게요. 좀 슬라이스는 낮지만 끊어서 쳐보고 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캐리로 170 정도를 갖고 거의 토탈로 굴러가는 것까지 거의 200m, 거의 196m 정도가 갔는데요. 아무리 우드를 못 치셔도 어느 정도의 임팩트만 나오면 아이언보다 적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공이 나갈까봐 아이언부터 잡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도 이 우드라는 클럽을 잡을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잡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만 스윙을 해줘도 어느 정도의 이 페이스에만 맞으면 오히려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맞더라도 최대한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임팩트를 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내가 우드가 점점 편해질 수 있고요.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거를 번트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연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번트를 대더라도 올라갔다가 저희가 탁 끊어주면서 연습을 했을 때 오히려 임팩트가 더 좋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멈춰서 연습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헤드는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긴 클럽을 많은 분들이 더 못 휘두르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클럽이 나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몸이 나간다거나 몸이 좀 더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스샷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아이언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언 친다고 중심을 잡아주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주면 내가 아이언보다도 더 가볍게 친 것 같은데, 이 우드라는 클럽 특성상 무조건 아이언보다 멀리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파5 가면은 나는 무조건 이거 친다, 무조건 이거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파5 두 개를 갔을 때는 이 우드나 하이브리드로 최대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호로 갔을 때는 좀 더 저희가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한 플레이로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이제 파5 공략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14개까지밖에 못 써요.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을 15개, 16개 쓰고 싶어도 이미 규정이 14개까지가 규정으로 돼 있어서 14개까지만 쓸 수가 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14개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11개,
조금 심하게는 그것보다도 더 조금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마치 백안에 꽂혀져 있는 이런 우드류가 거의 다 장식품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팝5 공략, 내가 조금 더 쉬운 홀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드가 무서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긴 것들 다 같은 얘기예요. 최대한 짧게 잡고 좀 더 끈듯이, 최대한 풀스윙을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내가 우드도 맞출 수가 있구나, 우드도 조금 더 나한테 긍정적인 믿음을 줄 수 있게끔 천천히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공이 내가 우드도 이렇게 좀 좋은 임팩트가 나올 수 있네. 지금 캐리가 생각보다 덜 나갔지만 우드가 좀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거리가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팝5를 완전 정복할 수 있게 팝5의 공략 방법, 그리고 팝5에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백안에만 꽂혀져 있는 이런 우드들, 나는 우드 무서워서 못 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 안 잡아버릇 하시면은 우드는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라운드 가셨을 때 쉬운 팝5 2홀, 쉬운 팝5 2홀에서는 꼭 이런 3번 우드든지 5번 우드든지 이런 우드를 연습을 꼭 해보셔서, 그리고 나만의 무기를 꼭 만들어 주셔서 팝5를 완전 정복하시는 걸 목표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팝5 완전 정복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팝5는 4개로 이루어져 있고 팝5의 2개는 조금 더 쉬운 홀로, 2개는 조금 더 어려운 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홀에서는 저희가 이런 우드 같은 클럽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2개 어려운 홀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언과 같은 클럽으로 세컨샷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긴 클럽을 칠 때는 상대적으로 클럽을 짧게 잡아주시고요. 짧게 잡고 치시는 연습. 짧게 잡고 우드를 칠 때도 풀스윙을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세컨샷으로 짧게 잡고 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팝5에서 좋은 스코어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